칼빈 소총 아세요? 칼빈을 썼어요? 드론봇 워리어 플랫폼. 수야 우주로! 군구조 분야부터 좀 맹 기자가 설명을 좀 해줄까요? 군구조 분야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은 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인 군구조를 만들겠다. 말 너무 거창하다. 그쵸. 네. 그냥 무조건 미래지향적인 군구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첨단 강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좀 가장 그래도 이해가 빠르고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요. 드론봇 전투 체계. 아 좋죠. 네. 워리어 플랫폼. 좋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을 해서 병력을 절감하는 이런 부대 구조로 바꾼다. 공룡같이 둔중한 군대에서 표범같이 그렇죠. 날쌘 군대로. 그렇게 이제 변모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해군군 역시 좀 많이 변할 거예요.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수중, 항공 이거를 입체적인 전력을 그렇죠. 구비할 수 있도록 기동전단, 항공전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주 임무가 상륙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상륙작전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정보, 기동, 화력의 능력을 좀 더 보강하겠다. 저는 공군에서 아주 신묘한 단어를 봤어요. 뭐예요? 우주. 우주. 우주 이런 거 우주.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주 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뭐 정보, 감시,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 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주에서 뭘 감시할까요, 근데? 뭐 인공위성부터 있잖아요. 아, 우주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아래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주를 뭐 우주에 저 인공위성은 누구 거야? 뭐 이런 거 감시하는. 너무 공상과학 영화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지휘 구조 쪽을 좀 유심히 봤어요. 네. 지금 이제 한미 연합군사령부 줄여서 연합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연합사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네. 브룩스 사령관이 하고 있는 연합군 사령관을 그렇죠. 우리 한국 측에서 사성 장군이 맡기로 하고 네. 지금 이제 한국 측에서는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부사령관도 지금 사성 장군인데 그 자리를 미국 사성 장군이 맡도록 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의 변화를 좀 주겠다. 특히 뭐 한국군 합참의장이 그렇죠. 연합군 사령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군의 어떤 지휘 체계와 연합군의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는. 그렇죠. 우리 군의 이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군 구조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요. 전력 구조라든지 병력 구조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61만 8천 명 정도 돼요. 우리 군이 총 2022년까지 네. 11만 8천 명을 줄이겠다. 어느 군에서? 육군이죠. 육군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해공군 같은 경우는 비율을 조금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더 이상 줄일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공군은? 육군은 조금 더 슬림화해도 된다. 네. 이런 개념으로 해서 11만 8천 명을 줄이면 몇 명? 50만 명이죠, 뭐. 어이, 빠르다. 아, 뭐 61만 8천에서 당황할 줄 알았는데. 네. 예, 상비 병력을 감축하지만은 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문민화와 좀 연결이 된 부분인데 네. 민간 인력 비중을 지금은 한 5% 정도 되는데 네. 국방 총 인원 대비 네. 5%에서 10%까지 2배로 늘리겠다. 10% 정도로. 예. 어느 분야의 이 민간 인력들이 일을 설마 하게 뭐 되는 지뢰 거예요? 제거를 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분야일까요? 예, 주로 이제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한 네. 비전투 분야. 뭐가 있을까요? 군수 정비 뭐 이런 쪽이 그렇죠. 좀 가지 않을까요? 달인 주로 달인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회계, 뭐 인사 기능을 좀 예. 이게 써야 되는 이런 비전투 분야에 지금 사실은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그 직위들을 대체를 민간으로 해주고 네네. 이분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네. 보병사단 혹은 기계화 보병사단 이런 쪽으로 붙여서 상비 병력이 줄었다고 해서 절대로 전투력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전투력은 더 강화된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삼축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었고요. 킬체인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KMPR이라고 해서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삼축 체계라고 하는데 이 삼축 체계가 과연 국방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정세를 반영해서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이런 삼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위협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던 우리 전력 증강을 포기할 이유는 사실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무기 재원이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놓고 그리고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국방 운영 분야를 좀 살펴보죠. 국방 운영 분야는 사실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미 한번 문민화에 큰 신호탄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국방부에 5명의 실장이 있는데 네. 5명의 실장 전원을 그렇죠. 민간 출신으로 교체를 해서 5실장 모두 네. 문민화를 이뤘다. 그리고 국장, 과장급들도 네. 점점 민간 인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대변인. 그렇죠. 최초의 여성 대변인. 민간 여성 그렇죠, 대변인이 그렇죠. 네. 발탁이 됐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 운영이라는 건요, 군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재원,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인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안배하고 배치해서 군을 잘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어렵지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합동참모본부라는 곳에 육군이 장군이 3명이 있으면 해군군은 1명씩. 그 정도 됐죠. 예, 요런 정도의 비율로 지금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육해공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로 합동부대 균형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군 관련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군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송영우 장관께서. 네. 2017년에 여군 간부의 비중이 5.5%,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네. 1097명 이 정도 되는데 네. 이걸 2022년까지 네. 8.8%, 네. 17,000명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조금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은 20%뭐 이 정도까지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네. 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선 단계적으로 8.8%까지 확대하고 우리 여군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사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군의 규모가 275만 명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동원 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가 되고요. 이 훈련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장비와 무기를 현대화해서 정말 현역들이 쌓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좀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예비군 훈련할 때 칼빈 소총 아세요? 칼빈을 썼어요? 나무로 돼 있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만큼 예비군 무기를 현대화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내가 정말 전문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제된 예비군 부대에 그 무기가 없어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메워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나름 이제 방공포 에이스였거든요. 예. 이거 딱 헤드스폰 끼고 발사대 상승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예비군 훈련을 하고 갔더니 네. 제가 이제 직장 예비군인지라 모 신문사 앞에서 경비를 서라고 하더라고요. 공군한테. 공군한테 아, 이제 그런 일은 정말 줄어들겠죠. 그렇죠.